미국에서는 매년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까지가 최대 쇼핑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꿈틀댔던 지름 본능을 참아가면서 연말 할인을 받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연말 소비는 미국 경기를 알려주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국가고 소비 심리가 막혔다는 건 미국 경제 생태계 어딘가에 큰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미국 최대의 쇼핑 대목이죠. 과거에 오프라인 쇼핑이 가장 각광받았을 때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불프가 사상 최고 시즌이었지만 이젠 이거 끝나고 바로 나오는 사이버 먼데이, 이게 더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 분석 업체죠. 어도비 애널리틱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12월 2일 지난 현지 시간 사이버 먼데이에서 쓴 돈은 전년 대비 7.3% 늘어난 133억 달러, 약 19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나왔던 종전 최고 기록 124억 달러를 1년 만에 가로치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사이버 먼데이 피크타임 2시간 동안 60초당 약 220억 원을 쓴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불프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인데요. 불프 당일 미국 온라인 소비액이 108억 달러, 약 15조 원 찍어서 전년 대비 10.2%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마스터카드에 따르면은 불프 기간 동안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0.7% 증가에 그쳤고 트래픽 분석을 해본 결과 리테일 넥스트가 매장 내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오히려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뜨거운 온라인 매출이 미국 소비를 견인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미국의 폭발적인 성장,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4분기 3.2% 성장을 찍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월가에서 미국의 소비를 이끄는 주력 계층은 중산층 이승의 고소득층이고 중상층 훨씬 이하, 소위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얘기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취약한 상황이고 자칫 이 지금의 중산층 이상 소비를 견인하는 강력한 자산 시장 이런 곳에서 오는 정의 부의 효과가 감소하게 되면 더 이상 소비를 지탱해 줄 계층이 없기 때문에 미국 소비가 점점 더 위축되면서 미국이 상당한 아픔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또 이번 연말의 뜨거운 소비를 보면 아니 이렇게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과연 진짜 이 소비의 근원이 중산층 이상 굉장히 제한된 소수의 미국의 인구 일부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 좀 의아함을 갖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찾아봤더니 꼭 그런 게 아니다.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소비의 진작은 모든 계층에 의해 종합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일부 계층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이런 최신 연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자, 이거는 팬데믹 이후에 소비 회복이 가구 집단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최신 보고서입니다. 자, 보시면은 초기에 쉽게 말해서 이 잘 사는 사람들로 보여주는 사람들, 저 밑에 있는 5분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소비를 이끈 것은 확실합니다. 이 계층은 심지어 제일 왼쪽 칸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도 인플레를 감안한 실질 소비 증가율 측면에서 연간 기준 다른 계층을 압도하는 1.8%의 소비 증가를 보여줬다. 다른 모든 계층이 다 소비 줄였지만 여기만은 늘렸다. 자, 이런 트렌드는 근데 2021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데이터 보시면 5분위가 4.7 증가, 4분위가 5.7 증가, 3분위가 3.9, 2분위가 4.3, 1분위가 1.9. 자, 보이시죠? 차별화가 됩니다. 덜 잘 사는 사람일수록 비교적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 칸 오른쪽으로 가서 데이터를 23년 1월부터 지난달 24년 10월까지 데이터 보면 보이시죠? 모든 계층이 평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5분위 2.8, 그 위로 2.1, 2.2, 2.0, 2.1 거의 2%대로 다 평준화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뭡니까, 그럼 여러분? 여전히 잘 사는 5분위 사람들이 2.8% 실질 소비 증가로 소비 지출 늘려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못 사는 것으로 보이는 1분위 계층, 지금 불품 매출에서 주문 하나도 못하고 손만 빨고 있는 게 아니다. 여기도 실질 기준으로 2.1%의 소비를 늘리면서 그 나름의 절대 액수는 작겠지만 본인에게
허락된 여력 하에서 수준 하에서 소비는 늘려지고 있다.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비율 측면에서는 전 데이터 기준 대비 오히려 늘어난 2.1을 찍어주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결국 이 얘기는 미국의 GDP 70%를 차지하는 소비 증가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모든 계층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따라서 미국 소비의 근간이 굉장히 튼튼하고 이런 소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미국 경제가 쉽게 침체로 가기 어렵다. 이런 걸 의미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결국 절대 액수로 봤을 때는 이 고소득층의 소비가 결국 미국 소비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이건 변함이 없다. 제일 왼쪽 한번 보시면은 팬데믹 포함된 기간에 다른 계층은 다 실질 소비가 줄었는데 5분 미만 소비가 늘었죠. 그러니까 결국 다 합친 종합 데이터는 0.1% 감소에 불과해서 굉장히 선방을 했다. 결국 이 얘기는 절대 액수로 보자면 잘 사는 사람이 펑펑 써주는 그 효과가 미국 전체 소비를 하드캐리하는 영향력만큼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점 알 수가 있고 다른 무엇보다 이 5분 이의 소비 트렌드가 미국 전체 소비를 좌지우지한다. 잘 사는 사람의 소비 데이터가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재확인시켜주는 또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전해진 뉴스 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폴 애킨스를 SEC 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말을 하기를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 폴은 상식적인 규제를 위한 입증된 리더다. 폴은 디지털 자산, 뭐 기타 이런 혁신이 미국을 이전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1월 20일 날 사임 예정인 갠슬러 지금 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에 열을 올리면서 굉장히 관련 생태계 반발을 얻었던 것과 달리 폴은 좀 달라진 행보를 보일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는 월가 기대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다음 차기 FOMC 직전에 마지막 파월 연설이 나왔는데 제가 내용만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일단 연준의 독립성 위협, 트럼프에 의해서 제기되는 연준의 독립성 위협 우려하지 않는다. 연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결과가 아닌 모든 미국인의 이익을 위한 통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 과거에 했던 말 되풀이했고요. 이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림자 의장, 즉 베센트, 차기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베센트가 재무장관 임기를 마치고 파월의 대타로 연준 의장에 오르면서 미리부터 연준 의장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부여받으면서 파월은 식물 의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림자 의장, 소위 그런 썰인데요. 파월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베센트와 나는 그동안의 역대 재무부 장관과 연준 의장의 관계 그대로 유지가 잘 될 것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은 크게 관계가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미국 경제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좀 덧붙였습니다. 지난 9월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때보다 지금 미국 경제가 더 좋아 보인다. 성장을 둔화시키기도 촉진하지도 않는 중립금리 수준을 찾기 위한 어떤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게 생겼다. 이 얘기는 조금 더 금리 인하에 나서는 연준의 행보가 신중해질 수 있는 대목으로 읽히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갈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